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향토 문화유산이 훼손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려말 충신인 임난수 장군을 모신 부안임씨 사당에서 누군가 무단으로 침입해 사당 문을 부수고 안에 있는 신주까지 훼손했는데 이 같은 피해가 3번이나 반복됐습니다. 세종시가 CCTV 설치 등을 검토하기로 했지만 뒤늦은 대책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조형준 기자입니다. 사당으로 들어가는 문 한쪽이 산산조각 나 있고 바닥은 희뿌연 소화재로 온통 엉망진창이 돼버렸습니다. 세종시 나성동의 한 역사공원 내부에 있는 부안 임시 가문 사당에 누군가 무단으로 침입해 훼손한 겁니다. 해당 사당은 고려말 충신 임난수 장군을 모신 곳으로 세종시가 그 문화적 가치를 인정해 지정 관리하는 향토 문화유산입니다. 바닥에 떨어진 기와장이 산산조각 나 있습니다. 이 담에서 떨어진 걸로 추정되는데 누군가 무단으로 침입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심지어 범행을 한 사람은 신주를 덮어둔 덮개까지 벗겨 내팽개친 뒤 자신이 입고 온 우의를 문고리에 걸어놓고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간 걸로 추정됩니다. 심지어 이 같은 피해는 처음도 아닙니다.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에 이어 이번이 벌써 3번째라며 문중들은 분노합니다. 물건 같은 거야 부서지면 다시 사다 놓고 돈을 사다 보상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 할아버지 소의 신의를 건드렸다는 그 자체가 아주 좀 통분할 노릇이에요. 근처에 CCTV가 없어 3건의 범행이 모두 한 사람의 범행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문중들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경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관리 책임이 있는 LH와 세종시는 그동안 정기적으로 사당 주변을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었다면서도 이제라도 CCTV 설치를 검토하는 등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세종에선 지난 2021년에도 400년 된 향토 문화재가 한 남성에 의해 파손되는 등 비슷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뒤늦은 대책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지역 곳곳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을 하는 가운데 하반기 지역 부동산 시장에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2년 전 크게 올랐던 대전과 세종의 전세값이 계약이 끝나가는 요즘 오히려 정반대로 크게 떨어지면서 최악의 역전세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재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 서구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한 아파트는 2년 전 전세금이 5억 5천만 원에서 6억 원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4억 원대로 전세금이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이나 빠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는 2년 전에 비해 11.8% 하락했습니다. 특히 세종시는 2년 전에 비해 전세값이 28.5%, 거의 3분의 2 수준으로 급락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대전도 2년 전보다 15.1% 하락하면서 세종시와 대구시에 이어 전국 3번째로 전세값 하락폭이 커 역전세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은 전세값 하락과 전세 사기 피해 우려 속에 세입자들이 입주를 기피하면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 우려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신규 임차인들이 지금 들어오지를 않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경매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경매로 진행되면 임대인도 손해고 임차인도 손해라는 얘기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게 된다면 실제 한국은행 경제전망 보고서에 의하면 대전, 세종, 충남을 비롯한 전국의 역전세 위험 가구는 지난해 1월 51만 7천 가구에서 지난달 102만 6천 가구로 2배나 늘었습니다. 전세값이 2년 전에 비해 급락하면서 깡통 전세가 되고 세입자가 찾지 않으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위험성이 급격히 커진 상황입니다.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와 집주인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이 절실합니다. 전세금 반환용 대출 혹은 금융지원이 필요합니다. 제도적으로 또한 반전세 제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고요. 정부, 지자체가 저렴한 주택을 서민들에게 대량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깡통 전세 속출과 전세 사기 피해, 하반기 역전세난까지 부동산 시장의 악순환이 되풀이될 우려가 극대화되면서
정부와 지방정부, 금융기관 간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JB 류재일입니다. 지난달 대전 지역에서 4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된 주범 2명이 조직폭력배와 사채업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전지검은 이들 2명 이외에 전세 사기 범행 전반을 설계한 42살 A씨도 추가로 검거해 구속 기소하는 한편 명의를 빌려준 가짜 집주인과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를 허위로 꾸민 공인중개사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수법으로 52명의 피해자들에게서 4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 부진 영향으로 지난달 지역의 건설업 경기가 더욱 나빠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조사 결과 지난달 대전과 충남 등 건설기업 경기 실사지수는 전달보다 13.8포인트 하락한 66.4로 지난 1월 이후 가장 악화됐습니다. 건설기업 경기 실사지수가 100 이하면 건설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로 주택 경기 침체 등으로 분양이 연기되면서 건설업 경기가 악화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비 소식이 있는 이번 주말 지역의 실내 공연장에서는 오페라 축제부터 소리극까지 다양한 문화 행사들이 펼쳐집니다. 특히 그동안 수도권 중심으로 열렸던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이 대전 예술의 전당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데요. 대전 오페라단을 초청해 역대 최초로 지역 작품을 무대에 올립니다. 조혜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전통 오페라 장르인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와 팔리아치, 상류계층의 삶이 아닌 일반인들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담은 사실주의 오페라로 인간의 본성에 대한 표현은 관객에게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게 합니다. 제14회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에선 역대 최초로 지역 작품을 선보입니다. 이 행사가 서울 예술의 전당이 아닌 지역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36년간 대전에서 오페라 문화 확산에 기여한 대전 오페라단 공연이 무대에 오릅니다. 지역에서 예술인들을 같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지역에서도 역시 오페라 페스티벌을 감상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작고 평범한 항구 마을, 외계인들이 인간의 몸에 침투해 인간의 개념을 수집합니다. 외계인은 점점 인간다워지고 개념을 빼앗긴 인간은 인간다움을 잃어가는데 연극 산책하는 침략자는 너무 익숙해 우리가 잊고 지냈던 당연한 것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핍박이 심했던 시대에 예술활동을 펼친 독일 여성 판화가 캐테 콜비츠의 삶과 예술을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현실에 비춰 소리극으로 승화한 콜비츠와의 대화. 판소리를 바탕으로 4인의 코러스와 1인 모노드라마 형식으로 구성했습니다. 공연과 함께 이렇게 로비에서 전시를 통해서 작품의 이해도도 높이고 또 공연을 통해 가지고 또 캐터 콜비츠를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공연이어서 우리나라 대표 재즈 보컬리스트 나윤선이 재즈와 포크, 월드뮤직 등 다채로운 장르를 포용한 11번째 앨범을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선보입니다. 대전 예술의 전당의 스테디셀러 아침을 여는 클래식의 세 번째 무대는 현악 사중주단인 아르테 콰르텟이 모차르트와 하이든 작품을 통해 화요일 아침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합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1500년을 이어온 서천군 한산 모시의 우수성과 모시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한 한산 모시 문화제가 서천군 한산 모시관 일원에서 오늘 개막해 주말인 모레까지 이어집니다. 한산 모시짜기는 지난 2011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돼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으며 한산 모시 문화제는 올해로 33년째 이어가고 있으며 축제 기간 동안 미니 배틀짜기와 한산 모시학교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개막 첫날을 맞아 한국방문회위원회 명예위원장인 김건희 여사가 첫 지역 일정으로 행사장을 찾아 무형문화재 전승 교육사 등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파업에 급식조리원이 동참한 대전 지역 학교가 늘면서 일부 학교에서 급식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초중학교 7곳의 급식조리원 16명이 파업 중으로 이 가운데 유성중과 삼천초의 경우 각 6명인 조리원 중 5명이 파업하면서 유성중은 단축 수업을 했고 삼천초는 학생들에게 빵, 우유 등을 지급했습니다. 한두 명씩 계속 파업 중인 나머지 5개 학교 가운데 동대전초와 한밭초에서는 정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고 선화초, 옥계초, 둔산중은 기성품 도시락을 구매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충남은 전국에서 암 발병률이 높은 곳으로 꼽히지만 그동안 암을 예방하고 진단, 치료하는 지역 암센터가 부족해 멀리 수도권까지 가야 하는 불편이 컸죠. 전국에서 13번째로 충남에도 지역 암센터가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전국에서 암 발병률 5위인 충남. 보건복지부는 2003년부터 각 시도에 지역의 암 환자를 맞춤형으로 돌보는 지역 암센터를 지정해 운영해왔지만 충남은 높은 암 발병률에도 불구하고 지역 암센터가 부재했습니다. 이번에 전국에서 13번째로 단국대병원 충남 지역 암센터가 오늘 공식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1월 지정된 이후 시범 운영 등을 거쳐 본격 운영에 들어간 겁니다. 암 치료를 위해 수도권으로 장시간 오가야 하고 치료 예약도 잡기 어려웠던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제는 수도권의 대형 병원으로 가시지 않아도 가까운 지역 의료기관에서 최상의 암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암으로부터 지역 주민 여러분의 건강을 수호하고 충남 지역 암센터는 앞으로 해마다 4억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되며 암 관련 모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암이 의심되는 환자들이 병원을 찾으면 암 전문 코디네이터가 1대1로 동행해 진단부터 입원까지 돕습니다. 또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아도 되는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도 운영됩니다. 치료 이외에 지역 암센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권역 내 암 빅데이터 허브입니다. 충남의 암 발병률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통해 지역에 맞게 암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며 치료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충남 도민 전체가 충남 지역 암센터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암 진단부터 치료 후에 사후 관리까지 해주신다고 하니 정말 기대가 큽니다. 지역 거점 암센터가 없어 원정 치료를 다녔던 충남 지역 암 환자들에게 희소식으로 충남 지역 암센터는 앞으로 지역민들에게 맞춤형 치료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토론 참가자들은 현재 중부권에는 국가재난대비 거점병원이 없다며 공공성을 인정해 예타 면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방에는 분만 산부인과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경찰병원 분원 조기 건립을 촉구했습니다.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은 아산시 초사동 일원에 6개 센터와 23개 진료과 550병상을 갖추어 2028년까지 건립될 예정으로 충남도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선교회 정명석 총재 여신도 성폭행과 추행에 적극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인자 정조은 씨가 첫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정조은 씨 측은 정명석 씨가 추행하고 성폭행할 것을 알면서도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며 지시하고 정명석이 범행을 하는 동안 근처에서 대기한 혐의 등에 대해 피해자에게 조언했을 뿐 고의가 없었다며 공소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조은 씨와 함께 기소된 4명의 간부 중 1명인 국제선교부 국장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며 모두 사실이라고 말하는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전북 부안군 상황등도 인근 해상에서 길이 5.7m, 2.5톤 무게의 수컷 밍크고래 사체가 그물에 걸려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해경은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견 어민에게 발부했습니다. 해당 밍크고래는 서천군 장항신항 위판장에서 5,700만 원에 팔렸습니다.
수억 원을 받고 업체로부터 용역을 준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연구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연지법 제12형사부 나상원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3명의 중소업체 운영자들에게 용역계약을 맺는 대가로 2억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LH연구원 50살 A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억 원, 1억 9천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나 판사는 A씨가 업체들에게 적극적으로 금품 제공을 요구한 걸로 보인다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전시가 서구 정림동과 중구 사정동을 최단 거리로 잇는 정림중 사정교도로 2.4km 개설을 하반기 착공합니다. 대전시는 2027년 9월 준공을 목표로 1,010억 원을 투입해 정림중에서 안영 축구장까지 효자봉 아래로 980m 터널을 뚫고 270m 교량을 지을 예정입니다. 도로가 개통되면 서구 관저동과 가수원동, 중구 사정동과 산성동 구간의 통행 시간이 20분 이상 단축돼 교통 체증이 심한 국도 4호선, 계백로의 교통량 분산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